몇 년 전에 어떤 신혼부부의 아파트 전세권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당사자분들이 아닌 남편분의 아버지께서 계약을 주관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계약을 조금 불안해 하시길래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권해드렸었는데 그 분은 부동산 전문가 포스를 뿜뿜 내시면서 해당 주택의 주소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시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맞겠는데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서울보증보험 SGI에서도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상품을 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면 전세 가격 하락 또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잠수를 타버리고 지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기관에서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세입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그 이후에 기관이 임대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일종의 대의변제와 같은 절차인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의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위탁은행들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주택 임대계약에 굳이 보험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고담시를 연상케 할 만큼 극악무도합니다. 작년 화두에 올랐던 빌라 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그와 흡사한 사기들, 사기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나 투기로 인하여 떠넘겨지는 수많은 부동산 매물들. 물론 이런 일들이 근래에만 발생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벌어져 왔던 일들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에만 의존하고는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제도들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능형 사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요건만 주어진다면 그런 허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분들 중 이제서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 신청 기간입니다. 허그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HF는 총 전세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SGI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 보증보험 또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보증 신청 기간은 비교적 허그가 가장 여유로운 편이며 그 다음이 SGI, HF 순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신청하는 분들은 보증 신청 기간에 맞춰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모든 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열할 조건에 맞춰 보증 기관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 대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관마다 거의 모든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지만 허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이 아닌 근생으로 분류되는 빌라는 모든 기관에서 보증하고 있지 않으니 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 혹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유형이 맞는다고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주택의 전세 금액에 따라 또 가입 기간이 나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별 보증 금액으로는 허그 수도권 전세 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HF 수도권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 SGI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내. 여기서 보증 금액만 보자면 SGI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요율이라는 일종의 수수료가 요구되는데요. HF와 허그의 보증요율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주택 유형과 전세 보증 금액 모두가 충족이 된다면 HF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앞선 금액들을 무조건 다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렇듯 기간마다 기준이 조금씩은 상이하니 해당 주택의 설정 상태를 미리 꼭 확인해야 하며 참고로 주택 가격은 KBC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입은 보통 위탁은행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최근부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최대 43% 할인 중에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는 허구와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전 과정 모바일로 보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중개사분들과 유튜버 분들께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허구에 반한 보증을 추천하시지만 사실 무조건 허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HF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우대 조건 보증료율이 최대 0.2%까지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HF의 가입 조건에 부합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의 귀찮음이 있더라도 HF의 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허그가 상대적으로 편리해진 것뿐이지 그 전에는 우리 다 그렇게 귀찮게 했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허그를 통해 저희 집을 전세금 2억 원에 가상으로 조회해보니 할인을 받고도 보증료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절차로는 가장 먼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하고요. 해당 주택의 경매 신청 압류 등 다른 권리의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도 없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허구를 참고하여 상세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파트,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여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해당 주택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월세 임대 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여야 하며 집주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 보증기간이 채권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한 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구비 서류들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으로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연락내역서 1개월 이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이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했어야 하고요. 보증금 완납 증명서, 이것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마치 무적같이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런 제도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과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이며 이후에도 꼭 해당 주택의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보증기관에 반드시 통지하여 증권을 변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부동산 관련 법규들의 허점을 이용한 말 그대로 잘 설계된 사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 또한 이길 0시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갖춰지기 전인 이길 0시 이전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집을 매매해버린다면 그 바뀐 임대인에게 확정일자의 효력,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보증보험의 보상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세권 설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권 설정보다 더 간편하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음먹고 행하는 사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불가능하기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의 기간 중 SGI가 가장 많은 금액을 보증한다. 동일한 전세금일 경우 세 곳의 기간 중 HF의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다. 가입 절차는 전 과정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한 허그가 가장 간편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각각 비교해보고 가입하도록 하자. 몇 년 전에 어떤 신혼부부의 아파트 전세권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당사자 분들이 아닌 남편분의 아버지께서 계약을 주관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계약을 조금 불안해하시길래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권해드렸었는데 그 분은 부동산 전문가 포스를 뿜뿜 내시면서 해당 주택의 주소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더불어 이길 0시부터 보증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때만 해도 설마 그 짧은 찰나에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매가 돼서 임차인은 전세금을 뜯기고 마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 이론상으로만 여겨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편 전세권 설정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전세권 설정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함께 비교하여 각 제도들을 상황에 맞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